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알더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알더밥에서 진행과 건강 파트를 책임지는 청담인 한의원 원장 안상원입니다. 오늘 저희 알더밥에서는요, 사케 마스터 여태오 마스터님을 모시고 사케와 정종의 차이, 또 다음 편에서는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사케, 또 세 번째는 사케와 요리의 궁합이 궁금하다, 이런 주제로 한 3편에 걸쳐서 우리 사케 마스터 여태오님 모시고 사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사케 마스터 여태오라고 합니다. 네,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궁금해서 여쭤본 게 있죠. 네. 우리 소믈리에, 와인 소믈리에라는 얘기는 네. 흔히들 들어봤는데, 네. 저한테 주신 경력에 보면 사케 마스터라고 써 있어서, 네. 이게 사케 마스터는 어떤 의미인가 하고 이렇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뭐 사케 마스터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하신 어떤 이유나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네, 저 사케라는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라이센스가 따로 있습니다. 저 사케 소믈리에 라이센스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케 소믈리에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 키키자케시라고 합니다. 키쿠가 음미하다, 술 주자에 사케, 그 다음에 스승 사자를 적어서 시, 그래서 술을 감별하는, 음미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키키자케시를 통상적으로 사케 소믈리에를 일본어로 키키자케시라고 합니다. 키키자케시. 네. 예. 그리고 이제 일본 소주 소믈리에 이제 라이센스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라이센스 취득할 때는 이제 소주를 일본어로 쇼추라고 하는데, 쇼추 어드바이저라고 했는데, 지금은 쇼추 키키자케시 라는 이제 명칭으로 이제 2가지 라이센스가 있고, 지금 제가 이제 대학교나 이제 일반 강의를 나가듯이 강사 자격증인데, 술주자에 배울 학자를 적어서 주학 강사, 슈카코시라고 하는 강사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테이스터 자격증인 술주자에 장인 장자를 적어서 이제 주장인데, 일본어로는 사카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라이센스가 총 4가지가 총 4가지가. 예, 그래서 이 4가지를 다 취득하면 이제 사케 마스터가 됩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하고 같이 오늘 사케 마스터 여태오님이 들려주시는 이 사케 이야기를 좀 듣고 알고 앞으로 사케를 드시면 좀 더 맛이 있고 또 그렇죠. 느낌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저희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가족분들 후기 먼저 소개시켜 드립니다. 딴죽거리님인데요. 재미나게 듣고 있습니다. 언제 다 듣나. 지금은 제가 관심이 가는 음식 주제와 최신 위주로 듣고 있는데 쿠마 사장님 사투리가 인상적이네요. 크크. 이거 부산 사투리가 조금 심하셔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한 50%밖에 못 알아들었는데 한 1년 이상 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90% 정도는 알아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시죠? 아브락사스님. 노포 3부 잘 들었습니다. 다행이랄까 3부까지는 모두 경험해 본 곳인데요. 첫 번째가 이문설렁탕이죠. 막경찰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만화를 주는 건 좋은데 그 집에서 점을 찍었다는 맛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허옇고 진득한 그런 설렁탕만 먹어와서 그런지 저는 을지로의 이남장 본점 스타일이 더 좋다는, 맛은 흔히들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맛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우리 아브락사스님은 이문설렁탕보다는 을지로의 이남장 본점 스타일이 더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자, 2번째는 하얀 집입니다. 예술이죠. 나주에 출장 갈 일이 가끔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기뻤던 것은 그 곰탕 동네를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걸신어. 이 걸신어라는 게 걸신이라 불러다오 동호회 이름이군요. 들은 그 옆에 있는 노안집을 더 좋아합니다. 하여튼 하얀 집도 예술이죠. 3번째 편이 저희 부산에 있는 네오냉면 편이었는데요. 제 첫 밀면이 네오냉면이었거든요. 이게 밀면이구나 했었는데 냉면이랑 차이가 뭔지 크게 못 느끼겠더라고요. 새콤달콤한 양념이 추가된 냉면? 이런 생각이었는데 코마님 말씀 듣고 이해됐습니다. 냉면과 밀면의 중간 단계. 먹어본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안양에 있는 가야밀면 밑에 무야산다님이 올려주신 거 거기 정말 맛있더군요. 여러분도 기회되면 경험해 보시길. 자, 무야산다님 최근에 카얀집, 노안집, 남평 할매집을 아침에 한 번에 다 먹어봤는데 이게 아침에 그 곰탕을 세 군데씩 가서 드신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저는 남평 할매집이 저희 입맛엔 가장 좋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스터 큐님 얼마 전 생일에 참치가 먹고 싶었습니다. 좀 더 알고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팟캐스트를 검색하다가 알더밥을 찾게 되었고요.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여의도 쿠마에서 생일을 보냈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쿠마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110화가 넘는 분량에 언제 다 듣지? 라는 생각했지만 벌써 30회를 넘기면서 조금씩 아껴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더밥을 듣고 있으면요. 안 박사님처럼 저도 모르게 침이 고이고 가리는 음식들도 먹고 싶어지는데 앞으로도 좋은 방송 기도하겠습니다. 자, 저희 가족분들 그동안 후기 소개 못 해드렸는데요. 후기를 좀 쭉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우리 그 사케 마스터 여태호님 궁금합니다. 네. 어떤 분이신지. 저는 지금 이제 사케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지만 원래 저희 본업은 이제 주방입니다. 저 일식 전공에서 일식 전공하셨고요. 네네 이제 일본 요리 이제 좀 더 잘해보고 싶어서 이제 일본 유학 가고 이제 일본 이제 도쿄에 있는 이제 도쿄 이제 핫도리 영양조리 전문학교 이제 졸업했는데 사케라는 부분이 일식을 공부하는데 왜 사케가 없지? 라는 부분. 그러니까 양식 수업 듣는데 와인 수업이 있는데 왜 나는 일식 전공인데 사케 수업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공부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 교수님께 이제 추천받은 이제 만화책이 있는데 나츠코노 사케라고 하는 양조장 1년을 이제 만화화 시켜서 스토리를 해서 양조장의 1년 동안 하는 네. 일들을 만화로 만든 책인가 보네요. 그게 이제 읽었는데 총 13권인데 압축해서 이제 6권짜리였는데 그때는 일본어가 그렇게 능숙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읽고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이제 라이센스가 있는 걸 이제 알게 되어서 이제 라이센스까지 따고 유학 끝나고 이제 한국 돌아오면서 이제 기로에 섰죠. 주방이냐 아니면 소믈리에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사케를 메인으로 지금 일은 하고 있고 요리 쪽은 이제 뭐 주방에서 일할 경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만 가끔 이제 헬퍼로 주방에서 일하거나 대학교에서 이제 푸드하고 베브리지를 동시에 이제 강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가 가끔씩 있어서 그런 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그 대학에서 그 네. 강의나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시지만 네. 그 음식과 그 네. 사케 그 궁합이라고 하나요? 마리아주처럼 네. 그런 어떤 그 일본 음식들 코스들을 쭉 먹으면서 네. 사케 다양한 사케를 같이 좀 시음할 수 있는 네. 그런 행사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네, 뭐 일명 뭐 붙이자면 이제 사케 갈라디노. 사케 갈라디노. 네네. 예. 처음 취지는 푸드랑 베브리지를 전체적으로 이제 푸드 콘서트 개념으로 저 혼자 어떻게 풀어볼까라는 생각에 제가 9코스를 직접 다 만들고 그리고 이제 초대한 손님들 앞에서 조리 과정, 그다음 레시피 공개, 그게 마리아주로 사케, 그다음에 식문화에 대한 부분을 통틀어서 이제 제가 콘서트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갈라디너를 이제 진행하다가 3회까지는 제가 요리를 했었습니다. 직접 하셨어요? 네, 3회까지는 요리를 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1회 준비하는데 보통 48시간 정도 잠을 안 자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리는 저보다 더 잘 하시는 분, 전문적인 요리사한테. 네. 요리는 저보다 더 전문가에게 맡기고 콜라보 형태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 쪽은 이제 각 셰프들 쪽에 이제 하고 제가 이제 거기에 마리아주나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이제 시즌 사케를 이제 포함시켜서 이제 갈라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전문적이고 좀 힘도 네. 덜 드시겠네요. 네.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 한번 좀 참여를 해보고 싶었는데 제 스케줄하고 좀 잘 안 맞아가지고 그쵸. 그 참석을 못했었는데
그 우리 뭐 가족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페이스북에 네. 여태오 그죠? 전국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오. 찾기 쉽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여태오 검색하시면 친구 신청하실 수 있고요. 네. 또 당연히 뭐 친구 신청하시면 그 앞으로 사케와 관련된 강의라든지 또는 그런 행사들 네. 이렇게 일정 같은 거 올리시면은 또 우리 가족분들이 참여도 하실 수 있죠. 네네. 그렇죠? 자, 우리 첫 번째 이야기는요. 그 사케와 정종의 차이입니다. 저희가 그 알더밥 초창기에 한번 요 네. 얘기를 그냥 넓게 네. 한 30분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는 뭐 저도 사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던 때라서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 저 또 잊어먹었습니다. 네. 사케와 정종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 브랜드명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승합차랑 봉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승합차와 봉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케가 이제 승합차라고 보시고 네. 이제 정종이 이제 봉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냐면 1900년도 초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인이 후쿠다라는 이제 일본 분이 이제 부산에다가 대형 일본식 양조장을 이제 설립을 해서 이제 제품을 출하를 하는데 그 당시 출품을 해서 전국적으로 선풍적으로 인기 끌었던 게 제품명이 마사무네라고 합니다. 마사무네. 네. 예. 근데 그 마사무네를 한자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정종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일본어를 몰랐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 일본 사람은 마사무네라고 상품을 출시를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종이라고밖에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정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 다 술, 사케라는 부분에서는 똑같지만 일단은 상품명이랑 이제 주종 그 차이에 대한 이제 카테고리가 좀 틀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물론 이제 사케를 잘 알고 드시는 분들은 네. 우리가 식당이나 레스토랑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사케를 주문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 그냥 이렇게 뭐 다찌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네. 정종 한 잔 따끈하게 데워서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주문을 하잖아요. 네, 네. 그죠? 그랬을 때 그 정종은 사실은 그 여러 수천 개의 사케들 네. 중에서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사무네 네. 고급 품종을 우리가 정종이라고 부르던 게 습관이 아직도 된 거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지금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봉고, 네. 마사무네, 정종 이게 지금 한국에서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백화수복이 정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화수복이. 그러니까 상품명이 틀린데 네. 한국식 정종이랑 일본식 정종은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식 사케, 일본식 사케, 네. 뭐 청주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어울리겠네요. 한국식 청주가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나중에 이제 청주랑 사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뭐 디테일하게 설명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가족분들이 또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리 그 팩사케와 병사케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분류도 있고 정미율도 있고. 네. 한번 좀 우리 가족분들한테 네. 정말 좀 쉽게 야 네. 이거 이 얘기 들으니까 앞으로 나 사케 좀 마셔야 되겠는데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쉽게 한번 우리 사케 마스터 네. 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네. 팩사케의 장점은 저렴하다는 네, 거죠. 저렴. 하고 이제 양 많은 가성비적인 가성비가 좋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병사케에 대한 부분은 비싸지만 이제 주질이라든지 이제 뭐 감칠맛이나 이제 맛이나 향에 대한 이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일단 만드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틀립니다. 일단 병이랑 팩이랑 용기 가격 차이 부분이 틀린 부분도 있고요. 그렇겠죠. 일단은 사케를 만들 때 이제 한국 전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술을 만들면 술 지게미가 나오잖아요. 네. 술 지게미를 사케 카스라고 하는데 이 사케 카스를 이제 술과 술 지게미를 분리시키고 나면 사케 카스 내에도 알코올 도수가 보통 한 8%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모든 팩사케가 그렇진 않지만 팩사케 만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자, 예를 들면 술 지게미를 다시 물을 붓고
조미료를 첨가해서 다시 추가 발효를 해서 만들면 코스트가 엄청 낮아지겠죠. 그럼 굉장히 싸지겠네요. 네, 그래서 팩사케 만드는 경우 하나. 아, 그렇게 그런 네.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재활용이네요. 네, 그 다음에 병사케 만들 때 보면 쌀을 정밀을 하게 됩니다. 깎게 네, 되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쌀 가루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쌀 가루를 10%를 깎던 20%를 네, 깎던. 예. 그 쌀 가루를 우리나라 시루떡 만들듯이 1차적으로 찌게 됩니다. 아. 찌고 거기에 누룩균을 첨가해서 당화를 시키죠. 예. 그 다음에 다시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또한 원가 코스트가 좀 낮아지겠죠. 그 다음 또 마지막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정이라고 하죠. 술의 원료가 되는 증류주를 뜻하는데 여기에 감미료랑 물이랑 섞어서 희석해서 만드는 합성 청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그러면 이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약간 그 희석식 소주처럼 네, 맞습니다. 주정에다가 감미료나 네. 뭐 그 물을 갖다 타서.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모든 팩사케가 다 그렇진 않지만 네. 한 90% 이상이 이 세 가지 패턴으로 양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팩 용기도 저렴하고 네. 그 다음에 원가 코스트도 낮다 보니 그리고 발효하는 속도라든지 양조 방법도 단순하다 보니까 박리담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현지 내 사케 시장의 약 70% 이상이 팩사케가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실제로 일본 사람들도 이 팩사케를 상당히 많이 마시네요. 네, 싸니까. 네, 맛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요리용, 요리용으로도 쓰고. 도 많이 사용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한국의 첨첨 참이슬 같은 네. 국민적으로 부담 없이 마시는 사케 중에 편의점에서 팩사케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자카야 갔을 때 하우스 사케를 이제 저렴하게 마실 때 팩사케. 그래서 전체 시장의 한 70% 이상이 이 팩사케를 이제 차지하게 되고요. 한국도 이와 동일합니다. 한 70%에서 80% 가까이가 이 팩사케 시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편의점에 들러서 네. 이 담배를 두 갑을 샀는데 네. 사면서 이렇게 편의점을 보니까 이제 와인들은 요새 눈에 많이 띄어요. 네. 그죠? 뭐 한 1, 2만 원 정도의 와인들인데 네. 지금 한국에 그 편의점에 이런 팩사케가 있나요? 네,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안 두고 봐서 그렇지 그 외국 맥주들 지금 편의점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팩사케도 있네요. 네, 대량 판매는 아니지만 이제 뭐 소량 뭐 몇 가지 종류만 해서 이제 판매되는 이제 편의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마트 같이 이제 대형 이제 마트에도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는 제가 이제 본 것 같은데 네. 편의점에서는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병사케는 그 아무래도 원래 오리지널 어떤 그 과정을 좀 거친 걸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병사케 내에서도 네. 일부분 팩사케처럼 만드는 제품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 가격이 좀 이렇게 낮겠네요, 병사케 중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여태오 사케 마스터님이 얘기해주신 세 가지 공정, 그죠? 네. 그 술찌개미를 재활용하거나 네, 또는 쌀가루. 이제 쌀 가루를 이용해서 만들거나 네, 또는 이제 주정에다가 희석해서 만드는 네. 이 세 가지 방법이 이제 그 팩사케의 대부분의 어떤 제조 공정인데 네. 병사케에서도 일부는 이제 이런 그 가성비 있는 아니면 저렴한 공정을 갖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한 중간 이상 하이 레벨로 갈수록 이제 오리지널 과정을 거치게 되겠네요. 네. 팩사케 종류를 이제 한국말로는 보통주라고 하고 이제 일본어는 후쭈슈라고 합니다. 이쪽 라인은 이제 후쭈슈. 그 다음에 그 위로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제 단어인데 다이긴조, 준마이 다이긴조, 긴조, 혼조조, 준마이 등 이 분류를 특정 명칭주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사케라고 하는 병사케라고 하는 부분이 이쪽 라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며칠 전에 이제 뭐 저희 동생하고 얘기를 하다가 네. 뭐 동생이 이제 어떤 회장님이 식사를 네. 그 우리 조선호텔 거기가 스시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사주셨는데 네. 그날 그 술을 다사이 39인가? 네, 뭐 네. 하여튼 뭐 네. 그런 술을
그래서 이제 39가 뭔지 알아 형. 그래서 네. 막 39는 그 정미율 아니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저희 동생이 하는 얘기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조금 독하거나 네. 조금 강하거나 네. 좀 자극적인 음식들도 그렇잖아요. 네. 뭐 맵고 짜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네. 사실 소주나 양주나 꼬량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술 맛인데 네. 저희 동생이 그 다싸이 39가 하는 이제 그거를 네. 아무래도 뭐 호텔에서 마셨으니까 굉장히 네. 고가였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평을 하냐면 아 이거 너무 부드러웠다. 네. 뭔가 좀 이렇게 술을 하면 네. 속으로 좀 이렇게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캬 소리가 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우리 고량주 같은 거 마시면 향이 좀 강하게 느껴진다든지 근데 그 좀 부드러워서 뭐 본인의 그 입맛에는 뭐 그동안 이제 술을 워낙 강한 것들을 네. 위스키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정미율이란 이런 얘기를 이제 동생하고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냥 이렇게 얼핏 생각하기에 정미율이 이렇게 높다는 건 그만큼 이걸 많이 깎아낸 거죠. 네. 쌀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술 맛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나요? 마일드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맑아진다. 마일드해진. 마일드해진다. 네, 부드러워지는데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이제 개성이 점점 없어지죠. 아, 쌀을 네. 깎으면 깎을수록 개성이 조금 프레시하게 되고 네. 이제 좀 개성이 조금 덜 하게 되죠. 예를 들자면 네. 뭐 70% 정도, 30% 깎고 70% 남아 있는 쌀로 양조한 사케랑 네. 뭐 한 50%나 40% 남아 있는 쌀로 만든 사케 두 개를 비교하면 아무래도 70% 남아 있는 쪽이 바디감이라든지 이쪽이 조금 묵직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향이라는 부분보다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냄새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올바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쌀의 향이라든지 바디감 그 다음에 깊은 향을 느낄 수 있는 반면 네. 40% 정도는 향이 오히려 프레시한 그리고 우리가 아마 사케를 좀 프리미엄 사케를 제대로 못 접하신 분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과실향이라든지 꽃향이 와인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하얀색 그 사케가 술인데 그 안에서 네. 과일 향이라든지 네. 무슨 꽃향이라든지 네. 아, 뭐가 섞이지도 않은 건데요. 전혀 순수 쌀로만 만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여음이라고 하죠. 마시고 난 다음에 본래 맛과 향이 입에서 머무는 기간을 여음이 길다 짧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쌀을 덜 깎게 되면 그 여음이 길어지는 반면에 많이 깎으면 많이 깎을수록 그 여음이 짧아지죠. 그래서 마시고 난 다음에 마시기 전에 향은 임팩트 있지만 네. 맛적인 부분에서는 임팩트가 조금 덜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남성들이 마셨을 때는 이거 내 타입 아닌데 너무 시시한데 라고 약간 그런 느낌.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람도 다양한 성격을 가질 수 있듯이 그렇죠. 사케도 다양한 면으로 각각의 개성을 조금 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쌀을 조금 덜 깎은 그런 사케를 조금 접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 알더밥에서 우리 국가대표 소믈리에 김혁 교수님 모시고 와인 특집을 하고 네. 지금도 사실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김혁 교수님하고 같이 와인들을 마시는데요. 네. 저는 코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네. 아직도 뭐 와인에서 뭐 무슨 뭐 꽃 냄새, 뭐 풀향기 또는 네.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네. 냄새를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면 네. 맡아 보면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지. 네. 이제 물론 맛을 보면은 뭐 이건 드라이하다, 이건 좀 묵직하다, 네. 뭐 탄닌이 강하다 이런 느낌들은 조금 구분이 되는데 네. 향 자체는 아직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얼핏 생각했을 때 왠지 와인은 뭐 좀 그런 향기들이 날 수도 그냥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 사케는 쌀을 30% 깎았냐 50% 깎았냐 예를 들면 심지어 70% 깎아서 버리고 나머지 네. 그 안에 30%만 갖고 사케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서 무슨 과일 향이나 뭐 그런 그 다양한 향들이 난다는 게 얼핏 그 초보자로서 떠오르지가 않는데.
좀 이따 시식을 좀 해볼 텐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맛의 성분을 요하는 미생물의 역할이 있고 향을 이제 형성하는 미생물의 역할이 있는데 맛을 이제 주로 형성하는 미생물의 역할은 어떤 거냐면 누룩균이 합니다. 누룩균이 이제 당화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맛이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위트 드라이에 대한 척도를 이제